네, 이번 시간은 근골격 기능 이상 증후군입니다. 아무튼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넘어가서 좀 많이 아쉽네요. 이번 학기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 대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근골격계 기능 이상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골격근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체육과 학생들은 골격근 자체가 기능이 좋지만 일반과 학생들은 골격근이 좋다고 안 좋다고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뭘부터 해야 되냐면 최근에 뭐 헬스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인바디라는 거 있습니다. 인바디. 체성분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걸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골격근이 나요.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지방이 얼마 있고, 뭐 수분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WHR에서 복부하고 허리 둘레 비율에 가서 BMI 같은 것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알 수 있는 환경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좀 많이 좀 부족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헬스장 같은데 아니면 각 구의 보건소 쪽을 가시면은 이런 신체 검사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 분 같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그 각구에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나서 이제 언제 스케줄을 잡고 가서 해보시면 여러분들 몸 상태가 어떻는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것은 골격근 기능 이상 증후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격근에 대해서 이상 증후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된 게 없어요. 규명된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 근육이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시죠, 그죠? 그럼 집에 앉아서 제 수업을 듣는 동안 자세가 몇 번 정도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몇 분 정도 버티고 움직여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뭐 정의, 원인, 치료, 뭐 트리트먼트고, 그다음에 example 있고요. 뭐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 한번 해볼게요. 자,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골격근 기능 이상 증후군, skeletal muscle deconditioning syndrom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거는 근육 발달 과정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상이니까, 그죠? 기능 이상이니까. 그래서 근육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운동 협력 이상, 그 다음에 근위축, 그 다음에 유연성의 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자세가 지금 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집에 가시면 뭐 헬스장이나 사우나 갔을 때 양쪽 어깨를 보세요. 양쪽 어깨를 보시고 요 쇄골 있죠. 쇄골로 높낮이를 한번 보세요. 어깨 높낮이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골반뼈 앞쪽에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좀 몸이 좀 털어져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몸이 더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몸이 정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꼭 트레이너한테 좀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근육을 잘못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운동할 때는 필수 조건으로 트레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꼭 뭐 개인 PT를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헬스장 가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운동을 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근위축이나 운동 협조 이상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관절의 운동성 저하는 뼈에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하고 관절낭의 유착, 그 다음에 인대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감소하는 등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관절의 운동 저하. 그죠? 관절 움직임이 좀 떨어진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뼈에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칼슘이 빠져나가겠죠. 칼슘이 빠져나가고, 관절낭이란 건 뭐냐면, 우리 인체 관절마다 물주머니들이 있어요. 물주머니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관절이 움직일 때 충격 흡수를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용을 좀 유착이 된다는 말은 이제 붙어 있다. 관절낭이 유착이 됐다. 쉽게 말하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인대 스트레스. 인대는 아시죠? 뼈와 뼈를 잡아주는 애입니다. 앞 시간에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보시고.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내생이 감소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근육의 기능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고 심폐의 기능까지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다 낙후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말초 해부 구조의 초절 이상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고유 수용체나 운동과 자세를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되면 말초신경계,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는 신경 조절이 두 가지겠죠. 자율신경계가 있고, 그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조금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유 수용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 고유, 자유롭게 편하게 원래 움직였던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과 자세를 조절해 주는데 이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골격근 기능 이상 증후군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기능 조절, 그 다음 이상 증후군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들 좀 어려워요. 용어들이 어려운데 일단 뭐 이렇게 가볍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충분히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조절 이상 증후군, 좀 용어 자체도 어렵죠, 그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기에는 전공자들이 듣기에는 뭐 전공자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전공자도 어려우니까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원인들, 그죠?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거면 원인을 먼저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원인이. 근데 원인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죠? 다양하게 사람이 움직이는 생체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영양소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기능 조절 이상 증후군의 임상적 중요성. 뭐 이거가 다 설명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만성 통증. 그죠? 반복되는 통증입니다. 일반 학생들보다는 일단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 다음에 직업으로 하는 운동선수들은 이런 만성 통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통증이 재발하는 환자에게 운동 저하 및 근육의 약화, 근의 약화, 그 다음에 통증 회피 행동, 아픈 것에 대한 적응력, 상당히 좀 안 좋은 형태가 되겠죠. 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능 조절 이상 증후군을 관찰할 수 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 트레이너, 치료사, 테라피스트가 이제 이것들을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서도 쉽게 의사들이 처방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사, 지금은 이제 체육 쪽에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성 통증이나 반복 통증,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동 기능도 저하시키게 되고, 근육의 기능도 약화가 되고, 통증 회피의 행동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능 조절 이상 증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구조 병리학적 변화였으만 치중하여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 보이는 것만 치료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근육의 기능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기능 상실,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인 요인,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관과한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정확한 진단에 제한을 가져오고 그 다음 치료에 있어서 안정이나 약물 혹은 수술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최근에는 이제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내부 기능 상실도 가져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외부 환경,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 결국 기능 조절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과민성 대장염, 과민성 뭐 이렇게 과민 들어가잖아요. 그건 대부분 뭐냐면 심리적인 겁니다. 스트레스가 가중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약물로 치료를 하긴 하죠. 근데 일정 부분 약물을 치료하다 보면 약간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뭐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 일단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게 하지만 뭐 완치나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부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외상이나 뚜렷한 병리 해부학적 소견이 없는 경우 치료의 1차적인 목표는 기능 회복과 장애 발생의 원인 방지에 있어서 근력, 지구력, 유연성, 운동, 협조성, 균형 등의 운동계에서의 중요한 기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자, 어렵죠, 그죠? 뭐 자꾸 어려워요. 그래서 외상이나 뚜렷한 뭐 병리학적 해부학적 소견이 없는 경우 1차 목표는 뭐죠? 기능 회복. 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장애 발생의 방지가 되어 있는지. 자, 이것들은 뭐냐면 대부분 근력입니다. 정상적인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장시간 내가 운동을 하는데 끈기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가동 범위죠. 어깨의 움직임,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연성이나 운동 협소성,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체크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들을 또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에게는 이제 운동 부족과 조절 기능의 부정적인 요소와 부정적 효과와 초기 운동과 조절된 활동의 중요성과 유익함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면 물론이다. 자, 환자에게는 이제 운동 부족, 환자들 아무래도 운동 부족하죠.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많은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운동 부족이 당연히 따르겠죠. 침대만 누웠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부족과 조절 이상의 부정적 효과와 초기 운동에 조절된 활동의 중요성도 이제 유익함에 대해서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양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상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체육할 때만, 체육과 학생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양 수업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상해, 그 다음에 재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다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칠 수 있는데 그 다침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현대의 최고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기능적인 능력과 평가와 작업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치료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치료의 질, 그죠? 치료의 질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장비의 우수성,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의사들의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치유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더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몸에 대해서 적응력이 좋다 보면 당연히 치료의 질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인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원인이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주황색 글씨로 막 나와 있죠. 그죠? 이것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상기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관절과 연부 조직의 유연성 확보. 자, 관절은 아실 거고요. 연부 조직이 아까 부드러운 조직이랬죠, 그죠? 소프트 티슈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연성 확보. 조직이 부드러워지면 당연히 유연성이 좋아지겠죠, 그죠? 자, 완전한 관절과 연조직을 회복하는 것이 재활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루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수업할 때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해요. 그냥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은 한계가 있겠죠. 혼자서 하는 거.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마사지나 도수치료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그걸 배울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 점 이제 충분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외상후 근인대의 유연성은 주위 근육의 경련으로 인한 감소가 된다. 자, 외상이 생기게 되면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근육하고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죠. 뭐 인대나 힘줄 같은 유연성이 좀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근육이 과하게 사용되면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이 버틸 수는 이미 100이라면 120, 130이 되면 근육에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 경련을 일으켜요.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치가 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2차적인 현상들을 만들어줘요. 우리 인체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사하게 염증과 통증 경직은 관절의 ROM을 제한하고 근인대 단위의 정상 신장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사한 염증이죠. 일단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 경직은 관절의 ROM을 제한한다. 쉽게 말하면 통증이 이렇게 나면 움직이면 여러분들 허리가 아파가지고 상체를 못 일으킨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체를 정상적으로 못 일어난다면 어떻게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경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유지가 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주위 관절과 연부 조직의 기능 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기능 부전. 그죠?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설관절 수술 후, 설관절 고정 후, 족부 경직. 쉽게 말하면 수술하고 나면 수술 그 자국에 대해서 그 조직들이 약간 경직되고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다음은 이제 외상이나 수술 후 충분한 조직, 그 다음 신장도를 가지는 것은 동작 중 무통성 조직에서의 복귀에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조직 신장도를 가져 신장 늘린다. 수술 후 충분한 그래서 이게 무슨냐?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술 후에. 근데 가동 범위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 운동을 하게 되면 가동 범위 줄어들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동작 수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부전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충분한 관절 가동 범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가동성은 활동 중 사지간의 정상적인 역학관계를 가능케 해준다. 상하 협력도 잘 따라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런 역학적인 관계도 가능케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외상 후 관절과 주위 연부 조직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점진적 움직여야 되면서 신장되어야 된다. 스트레치 되어야 된다. 맞죠? 뭐 관절 외상 후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갑자기 확 움직여버리면 더 덧나겠죠. 그죠? 더 힘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해주셔야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적인 패턴입니다. 치료 연부 조직의 기능 이상 증후군의 치료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활성화된 근육은 이완시키고 긴장되고 짧아진 근육은 스트레칭 시킨다. 맞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짧아져 있는 근육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벼운 스트레스는 이제 이겨낼 수 있는데 좀 과활성화되어 있는 근육들이죠. 그건 스트레칭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마사지 같은 걸 해주셔야 됩니다. 2차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주고 난 이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최근에 나온 거 있죠. 뭐 폼롤러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겉근육은 폼롤러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폼롤러 같은 거로. 근데 실질적으로 심부 쪽에 붙어 있고 관절 주위에 붙어 있고 뼈 주위에 붙어 있는 애들은 폼롤러가 다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더 나온 게 뭐냐면 마사지 볼 같은 거 있죠. 뭐 땅콩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관절의 강직, 그 다음 모빌리제이션 같은 것들이 시키고 고정적이죠. 관절이 강직되죠. 관절이 강직된다는 말은 뭐냐면 근육이 수축력이 강해지고 힘줄이 타이트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마사지나 폼롤러나 마사지 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겠죠. 요즘엔 뭐 테이저건이라 해가지고 마사지 해주는 총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능이 약화된 근육은 기능 촉진시키거나 강화시켜야 된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능이 약화됐다는 말은 약화됐다. 그죠? 근육의 기능이 약화됐다. 그러면 못해요. 이게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패턴에 보시게 되면 등척성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등장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근육이 약화되는데 바로 근육을 이제 길이도 변하면서 힘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을 시키냐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항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특정 동작을 취해서 장시간 버티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플랭크 아니면 웰백 스쿼트 이런 것들을 해서 근육의 기능을 좀 키운 이후에 기능적으로 촉진시키면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운동 재활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플렉스, 그죠? 뭐 서브 코디컬 베이직 해가지고 운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교육도 좀 필요하겠죠, 그죠? 릴렉스도 필요하고. 자, 일단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좀 이제 진도가 거의 다 맞춰갈 것 같아요. 자, 임상정리입니다. 자, 근육의 단축이 원인인 기능 조절 이상 증후군. 그죠?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상당히 뭐가 많죠? 자, 진단 명의했습니다. 아킬레스 근초염. 근초염이라는 건 뭐냐? 힘줄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힘줄에. 그러면 피복근 가자미근. 치료의 원칙은 대부분 보세요. 근육 이완입니다. 근육 이완하는 방법 아까 이야기했죠. 마사지, 폼롤러, 테이저근, 마사지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복근은 가자미근은 피복근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완이두근은 어깨 쪽입니다. 팔 쪽.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상완이두근의 힘줄. 그럼 상완이두근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액낭염이 있습니다. 자, 후퍼 파텔라. 쉽게 말하면 무릎입니다. 무릎 쪽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트루첸트롤릭 해가지고 벌스티티스 해가지고 이거는 엉덩이 근육.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퇴사두근하고 무릎 쪽에 연계돼요. 이거는 관절 낭인데 이 낭 자체가 상당히 조금 소실이 됩니다.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 수 있어요. 다음에 어깨 관절 낭염, 그 다음에 슬개골 골연화증. 뼈가 기능을 좀 연해져 있다고, 골연화증, 부드러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뼈는 단단하게 잡아줄 안쪽에 있는 연골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디클밴드 디지즈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있죠. 장모지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자, 후관절 증후군은 뭐냐면 척추관절이죠. 척추관절. 척추에 있는 관절 후관절이라고요. 그 다음 이상근 증후군이란 건 뭐냐면 엉덩이하고 엉덩이 고관절하고 골반뼈 붙어 있는 이상근이나 피지포미스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거기 밑에. 그래서 그걸 눌려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쭉 나와있죠. 그 다음 앞관절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 알 거고, 그죠? 테니스 엘보.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근육 약화와 불균형에 의해서 운동 패턴. 그죠? 약화된 주동근.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 대둔근이 약하다 하면 과활성화된 기랑근은 앞쪽이냐. 엉덩이는
반대쪽 앞쪽 근육이죠. 그래서 장요근 대퇴직근입니다. 과활성화된 협력근은 척추 길이근, 그 다음에 쓸근 이게 있죠. 그죠? 운동 패턴은 고관절 신전 운동. 이런 용어들이 참 여러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둔근은 내전근, 요방형근 앞쪽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복직근이죠. 그 다음에 척추 길이근, 정거근, 갈비뼈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투스 센테리언 근육, 그 다음에 신부 경추는 후두하근, 흉쇄외돌과 협력근이 흉쇄 측면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중하부 승모근, 반대는 상부 승모근이고 견갑근, 이건 리베이트 스카풀라고 내경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횡격막인데 이거 사각근. 사각근 어디냐면 목에 있어요. 흉쇄근 안쪽에. 자, 이거 같은 경우 뭐냐, 호흡이 연결되고, 그죠? 승모근 같은 경우는 어깨 회전할 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신부 경추는 목에 굴곡 굽히고 할 때, 정극은 팔 굽히기 할 때 됩니다. 그 다음에 복근은 체간근 되고, 엉덩이 근육 고관절 외전 신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재밌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수고 많으셨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앞쪽에 근육들이 많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많이 다치는 근육들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플 수가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어깨도 아플 수가 있고 어깨 근육, 그죠? 어깨 근육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허리 근육, 그죠? 허리 근육.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발목, 손목 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럴 때 보면 각각의 불균형이 따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살면 아파야 될 근육들이겠죠. 부위. 어깨는 무조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아픈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깨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회전근개라는 애가 무조건 다쳐요. 40살이 나면 50이 되면 무조건 손상이 된다 해서 50견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무조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릎 주위엔 근육이 아니고 힘줄하고 인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다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목. 잘 생각해 보세요. 발목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다쳐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발목에 보면 엄지발가락을 타고 쭉 올라와서 가운데 발목 꺾이는 지점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도들도들하게 잡혀요. 도들도들하게. 그 도들도들하게 잡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뭘까요? 그 부분이 힘줄이 먼저 손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몸이 이상정후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앉아있는데 귀 쪽 귓볼에 이제 귓볼이 내 어깨 라인에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기능 이상 증후군들, 골격근의 기능 이상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못 해보신 그 부분에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수업이 조금 디테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뭐가 있냐면 이제 해부학 쪽으로 좀 들어가요. 해부학 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가 뭐 발목이나 어깨나 아까 근육도 뭐 이런 근육도 많았죠, 그죠? 뭐 고관절이나 뭐 팔꿈치, 여러분들 알고 엘보, 손목도 뭐 가끔 다쳐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통증 있는 데가 어딘지, 외과 정형외과적으로 아픈 부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다쳤던 부위가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쭉 한 30초 정도 한번 쭉 생각하면 적어보세요. 내가 과연 어느 부분을 많이 다쳤는지. 그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 꺼내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과적인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1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수업할 때 좀 참고해서 수업에 임하면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